좋아요, 구독. 인베스팅 코리아 이동훈 수석 연구원님 연결해 보도록 하죠.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부터 리뷰를 좀 해보죠. 코스피 지수가 2330선 회복에 성공을 했죠. 네, 맞습니다. 전일 국내 증시는 외인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미 증시가 연준의 정례 회의를 앞두고 경계심이 커지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한 모습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은 전거래일 대비 4포인트 이상 상승을 하면서 보름 만에 700선을 탈환했습니다. 코스피 역시 40포인트 상승하면서 2300선을 돌파했고요. 코스닥의 상승은 어제 오늘 진행되고 있는 연준의 FOMC를 앞두고 경계 심리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에서 연준이 긴축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상승 추세를 이룬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2차 전지 및 소재 기업의 호실적을 주축으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화 강세로 이어진 점도 위험자산 선호 심리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을 해봅니다. 올해 들어 지속되고 있는 연준의 긴축 기조와는 달리 최근 시장에서 보여지고 있는 연준의 긴축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러한 이유로 장중 지수 상승과 외인의 매수세 유입에 따라서 원화도 강세로 전환된 모습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 국내 방산업체들이 엇갈린 3분기 실적 발표를 한 가운데에서 폴란드 수주 잔고가 매출에 반영되는 4분기부터는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3분기 다소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실적이 폴란드 수주 잔고 매출 본격 반영 등으로 역대급 호황을 맞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 관계자 또한 지난 10월 출고된 초도 물량 10대가 올해 안에 폴란드로 인도되면 4분기 매출에도 반영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 측에서도 4분기에는 방산 실적이 집중되는 특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서 올해 가장 좋은 실적을 달성할 것이다 라고 전망된다 밝혔습니다. 방산 3사들의 해외 수주와 수출 물량 증가에 따른 실적 성장이 기대되고요. 내년부터 해외 수주 행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면서 폴란드 실적 반영을 시작으로 실적은 증액 국면으로 진입할 것이다 라고 전망해 봅니다. 이 같은 소식으로 인해서 스페코, 휴니드, LIG 넥스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등 방위산업 전쟁 및 테러 테마가 상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어제 특징적으로 움직였던 종목과 시장의 흐름까지 짚어봐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슈 분석 시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경기 방어주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 안에서도 식품주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는데 어떤 이슈가 있었나요? 네, 현재 FOMC가 한창인데요.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과 내일 새벽 사이에 11월 기준금리 인상이 최종 확정 내용이 이제 발표가 될 겁니다. 이번에도 연준은 4회 연속 기준금리를 0.75bp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이 예상이 되죠. 국내 증시에도 상당한 영향이 미칠 전망인데요. 자이언트 스텝이 이루어진다 해도 이제 우리는 몇 번의 결과 발표로 인해서 예방주사를 철저히 맞았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발표 후에 이어지는 증시 흐름에 잘 적응이 되어 있습니다. 대형주, 실적주, 테마주, 순환매 장세가 돌아가는 상황에서 항상 하락하는 시장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견고한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도 있는데요. 이러한 하락장에서도 주가 흔들림이 없는 종목이 있죠. 그게 바로 경기 방어주입니다. 경기 방어주란 경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주식 종목을 말하는데요.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 종류에는 제약, 통신, 게임, 식음료, 유틸리티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반대가 되는 개념인 경기 변동에 따라 주가 변동이 많이 일어나는 경기 민감주가 있는데 그 중에서는 해운, 조선, 반도체, 철강, 자동차, 건설, 화학 등이 있습니다. 오늘 경기 방어주 중에서도 식품주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식품주는 불경기에도 주가를 잘 방어해내는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로 통합니다. 실제로 연초 대비 코스피는 23.52% 하락을 했었는데 음식료 업종은 6% 하락, 굉장히 방어를 잘 해내고 있습니다.
올해 농산물 가격 급등이라는 악재도 있었지만 최근 음식료품 가격 인상을 통해서 영업이익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고요. 각종 비용 상승 부담에도 효율적 비용 집행 및 주요 품목군의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수익성은 대체로 작년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23년도 상반기까지 국제 곡물 가격은 강보합세를 보일 전망인데요. 주로 원재료 가격이 연초에 급등한 이후에 안정화되는 양상이지만 현재와 같은 원화 약세, 달러 강세는 기업들의 원재료 매입 가격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부담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플레이션 상황 속 지연으로 제품, 포트폴리오 다각화로 인해 실적 방어가 가능한 기업의 중심에 접근이 유효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한국농수산식품공사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라면 수출액은 약 8,1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 상승을 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중국의 수출이 1,887억 원으로 무려 27.4% 늘었고 미국 또한 15.2% 늘어간 90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농식품은 라면이 수출에 견인을 하고 있고요. 수산식품은 김이 이끌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K푸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반영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한국 식품의 수요가 있던 아시아권 외에도 OTT 등에 나오는 K푸드에 관심이 굉장히 커지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즉석밥, 떡볶이, 막걸리 이런 것들이 인기가 커지는 점 또한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식품주 관련돼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드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살펴볼 만한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은 농심입니다. 국내 최대 라면 생산 업체 농심은 라면, 스낵, 음료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전년 동기 매출액이 2조 6,6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0.87% 상승을 했습니다. 농심이 국내 라면 시장 점유율이 무려 55.7%로 압도적으로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2위 업체와 격차도 2배 이상 차이가 나고요. 농심은 국내 라면 시장에 굳건한 입지를 지키면서 해외 시장에서도 소비자들이 열광하는 라면을 만든다라는 목표로 해외 마케팅에 지금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내 라면은 2분기와 마찬가지로 작년 3분기 라면 가격 인상으로 인한 성장이 주요했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22년도 9월 라면 가격 인상에 따라서 가수요 관련 매출액 증가 또한 예상되어집니다. 올해 라면 매출액은 전년 대비 13.9%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스낵 부문도 마찬가지로 올해 상반기 가격 인상 효과 반영이 되면서 전년 대비 15% 이상 성장이 예상됩니다. 해외 같은 경우는 미국이 이공장 가동률이 상승을 했고 기존 예상했던 연간 매출액이 700억 이상 상회하는 실적을 달성할 가능성도 높다. 그렇게 밝혀졌고 5월 가격 인상으로 미국 영업이익률도 2%대에서 방어를 했고요. 하반기에 개선되는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3분기에는 라면과 스낵 등 가격 인상으로 대응을 하면서 마진율이 2분기 대비 많이 개선이 될 거고요. 내년 1분기까지는 마진율의 압박이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후에 회복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고요. 미국 공장 가동률이 향후 올라가면서 실적 성장 모멘텀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미국 경제 둔화 국면에서 라면 성장 및 MS 확대를 증명하는 것이 주가 퍼포먼스를 좌우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한번 해보며 농심의 상승세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차트를 보시면 단기적 투고점을 두드린 지점까지 상승 추세는 현재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엔파 상승으로 이제 상승 5파 여력이 충분히 이어진다. 단기적 투고점도 충분히 돌파해 줄 수 있는 차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농심 같은 종목은 단타급보다는 단기 스윙급으로 들어가시다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1, 20%의 높은 수익률을 올리기에는 좀 엉덩이가 무겁습니다. 엉덩이가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진입 시점에서 한 31만 2천 원인 단기적 고점을 돌파를 해준다면 32만 원 부근 매물대 형성으로 저항받을 수 있겠습니다.
32만 원 부근 수익 실현이 가능해 보이고요. 5% 수익권을 안정적으로 이룰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입가는 30만 원 초반, 목표가는 32만 원, 손절가는 28만 9천 원 제시해 보겠습니다. 네, 농심 자세하게 특징적인 종목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연구님, 그렇다면 저희 오늘장 작전은 어떻게 좀 세워볼까요? 네, 전일 일단 국내 지수가 선물 지수를 먼저 말씀드리면 300선을 이탈하지 않고서 303.90에 마감한 모습이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오늘도 국내 증시의 상승 추세를 어떻게 이룰지는 환율의 하락, 선물 지수의 300선 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미 증시 흐름 속에서 우리 증시가 오늘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현재 섹터별로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는 시장 상황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대형주의 상승, 2차 전지, 폐배터리, 또 전쟁으로 인한 곡물 사료주, 원전, 방산, 거기에 이제 가장 핫한 네옴시티까지 매일매일 이슈와 기사로 시장 상황이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어떠한 섹터가 움직일지 기대도 되고요. 전일 미증시가 FOMC를 앞두고 상승을 하다가 견고한 고용지표 발표로 인해서 하락한 점이 우리 증시에는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이날 발표된 고용지표 결과가 약세를 보이던 달러가 강세로 전환이 되면서 국채금리 상승이 굉장히 외국인 수급에 부담을 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보겠는데 그나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전일 상승한 점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진입하셨던 종목들 중에서 특히 원전과 곡물주 같은 경우는 장 시작 후에 급등하면서 주가를 쭉 올리는 척 하다가 수급이 들어오면 윗꼬리를 달고 다 털어내거나 음봉으로 전환하는 모습을 자주 보이는 현상도 여러분들 아실 텐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며 투자하시기 바라고요. 급등하면서 올라가는 종목은 좋은 수익을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큰 손실도 얼마든지 따라온다. 하기 때문에 빠른 대처로 인해서 짧은 익절하시고 나오셔야 합니다. 상한가 잡을 수 있는 투자자는 그 회사의 가치와 오랜 기간 평가를 한 후에 수익을 내는 구조를 보인다고 하는데 이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아요, 구독!